정석 연습 문제 오셨어요. 핸드폰 제출하시고요. 깜짝 놀래 그러니까. 네. 정석 연습 문제 풀 거고요. 12-3번부터 보겠습니다. 아이고, 밖에 비 오죠? 오늘 밤새도록 온대요. 내일 아침까지 온대요. 원래 비 오면 좀 시원해야 되는데 여름에 한복판이라서 비 와도 개덥네요. 아주 덥습니다. 큰일이에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 30-40년만 살면 가겠지만 니네는 지금까지 산 거에 한 4배는 더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12-3번 보겠습니다. 정석이고요. 12-3번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은 이런 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f1부터 f9니까 9개나 더하고 있죠. 일일이 더하는 건 아니에요. 6개가 넘어가면 직접 계산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힌트로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 친구들을 더해라죠.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들을 더해라 하면 떠올려야 되는 거 뭐 있다고 그랬어요? 부분, 분수, 분해. 이걸 떠올려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부분, 분수, 분해 자체는 되게 많은 형태가 있지만 우리가 쓸 거는 요거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A, B분의 C는 원하는 형태는 이거라고 그랬죠.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 형태를 원하니까 앞에를 정리하면 B-A분의 C가 온다. 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인수분해를 저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면 n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거 A, 이거 B로 놓을 거예요. 그러면 얘에서 얘 빼면 2분의 1 되고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fn이 되는 겁니다. 됐죠? fn을 새로 정의했습니다. 이제 fn 새로 정의한 상태에서 이거 넣어서 사라지는 구조를 찾아야 돼요. 규칙성을 지니면서 사라지는 구조를 찾아야 되고 직접 적어보겠습니다. 자, F1 얼마냐면 제일 앞에 2분의 1 있고요. F1은 1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되고요. F2는 제일 앞에 2분의 1 있고요. 2분의 1, 더하기 아니죠. 빼기죠. 빼기 4분의 1이고요. 다음은 F3은요. 2분의 1하고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요렇게 사라졌는데 한 줄이 안 사라졌어요. 한 줄. 한 줄이 사라질 때까지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F4고요. 4분의 1 빼기 6분의 1. 그러면 이렇게는 사라졌는데 아직도 한 줄이 안 사라졌죠? 다음 5 집어넣으면 5분의 1 빼기 7분의 1이고 드디어 한 줄이 사라졌죠. 한 줄이라는 건 이거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한 줄을 없애기 위해서 왼쪽 위에 2개 살아남았고요. 오른쪽 밑에 2개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이 개념을 확장하면 마지막 끝에 2개의 오른쪽에 있는 친구만 찾으면 된다고요. 그럼 제일 마지막은 F9였죠. F9였어요. F9는 2분의 1하고 9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올 거고요. F8 얘도 알아야 되니까요. 2분의 1하고 8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올 겁니다. 우리가 남는 건 얘랑 오른쪽 밑에 2개인 얘랑 얘가 남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의 합을 구하시면 되는데 앞에 2분의 1도 있죠? 결국 이 친구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하고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앞에 2개 그 다음에 빼기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뒤에 2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건 뭐 4개밖에 안 되니까 직접 통분해서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는 110이 되겠네요. 110이고요. 이거는 110, 이건 55, 그 다음에 이건 11, 이거는 10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165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1이니까 빼면 144가 되겠네요. 110분의 144고요. 2로 나누면 55, 2로 나누면 72. 얘는 5하고 11인데 얘가 5랑 11 안 가지고 있죠? 근데 앞에 2분의 1까지 있어요. 약분하면 36. 그래서 최종 답은 55분의 36이 최종 답이 됩니다. 마지막은 계산이고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규칙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최대 6개까지는 해보셔야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 12개까지 해보셔야 돼요. 왜 12개냐면 짝수 모아서 6개, 홀수 모아서 6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2개까지는 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12-9-3 보겠습니다. 12-9의 3번이요.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야기 있고요. 이 친구입니다. 요거는 그리진 않고 이야기 드리면 이거 양변에 XY 곱해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저 1번 같은 경우 그리진 않고 식만 이야기 드릴게요. 양변에 XY 곱하면 식이 뭐가 되냐면 Y 더하기 X는 XY가 되고요. Y는 꼴로 정리하니까 Y로 묶으면 1 더하기 X는 마이너스 X고 Y는 1 더하기 X, X 더하기 1로 쓰죠.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X. 이거 그림 그리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만 사실 그리셔도 돼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지금 이 식의 분모에 X랑 Y가 있죠? 분모에 있는 수는 기본적으로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X는 0이 아니고 Y는 0이 아니다까지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그래프 그린 다음에 X가 0인 경우랑 Y가 0인 경우는 제외하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 넣으면 거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밖에 비 많이 오죠? 아, 지금 또 안 와요? 잘 됐네요. 오늘 밤새도록 온다고 그러더니. 뭔 소리야? 자, 그래서 12-9의 3번 요거 할 거고요. 절대값 있네요.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수업 들었으면 최소한 이번 학기가 끝나면 이 그림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 그린다 그러면 선생님 수업 사실 제대로 안 들은 겁니다. 그릴 수 있나요? 오채호는 방금 왔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식전체의 절대값이면 그만하고 임마. 식전체의 절대값이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 방학 때 배우는 지수함수 해놓고서 식전체 씌우는 거, 로그 함수 한 다음에 식전체 씌우는 거, 그 다음에 삼각함수하고 식전체 씌우는 거 다 나와요. 식전체의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프 그린 다음에 X축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살리고 X축 밑에 있는 건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해서 올리는 겁니다. 됐죠?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요. 모든 식에 있는 모든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Y축 오른쪽 부분 남긴 다음에 그걸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해서 양쪽으로 그려내는 거였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두 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랑 음일 때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고 첫 번째 하는 건 식전체에 씌워져 있는지 모든 X에 씌워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둘 다 아닙니다. 그죠? X-1에 씌워져 있고 X에 씌워져 있으니까 모든 X에 씌워져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누셔야 돼요. 근데 절대값이 두 개니까 이것도 양음으로 나누고 이것도 양음으로 나누는데 똑같은 X죠? 그럼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X-1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인데 뒤집어 말하면 X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죠. 그럼 영역이 3개로 나뉘겠죠. 첫 번째 케이스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X가 0과 1 사이일 때. 세 번째 케이스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뉘고요. 등호는 아무 곳에나 넣어도 됩니다. 등호는 아무 곳에나 넣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1일 땐 넣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호는 아무 데나 넣어서 이쪽에 넣어줄게요. 여기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X가 0보다 작으면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친구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이 순간에. 양수죠. 음수입니다. 정신 차려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으면 이 친구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음입니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고요. 그럼 우린 이 그림을 그려서 이 영역을 가져오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X가 0과 1 사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양인가요? 음인가요? 평가연 씨. X가 0과 1 사이일 때 X는 양인가요? 음인가요? X가 방금 어디라고 그랬어요?
0과 1 사이라고요. 0과 1 사이면 0과 1 사이니까 양수예요, 음수예요? 선생님이 어려운 걸 예, 양수예요. 그러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0과 1 사이면 x-1은 여기에 하나, 둘, 셋에 1 뺀다고 생각하면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그럼 우린 이 그래프를 그려서 역시 이 영역을 가져온다. 그 뜻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x가 1보다 크면 이 친구 양수고 이 친구 양수니까 모두 그대로 나와서요. 요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수함수긴 한데 이 친구들이 너무나도 약분하고 싶게 생겼어요. 그럼 약분이라는 건 분모 분자를 x-1로 나눈답니다. x-1로 나눈다인데 나눠도 될까요? 나누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었죠. 나누는 식이나 값은 뭐가 아니란 조건이 있어야 돼요? 0이 아니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x-1은 이 순간에 0인가요? 0이 아닌가요? 알 수 없나요? 0이죠. 그러면 우리는 x가 0과 1 사이만 가져오기로 했기 때문에 x-1은 x가 1일 때만 0이잖아요. 1 안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니까 약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y는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 순간도 똑같이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1은 안 들어와요. 1은 안 들어오기 때문에 0이 아니라 약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쓸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 영역을 가져올 거고요. y는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 영역을 가져오면 된다로 간단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림 그려보죠. y는 1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이게 y는 1이에요. 1. 근데 우린 그 그래프를 그려서 x값이 1보다 클 때만 가져올 거니까 x값 1인 거 여기 있죠. 1보다 클 때니까 이만큼 가져올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서 x가 0과 1 사이, 0 안 들어가요. 0은 여기 넣기로 했습니다. 0과 1 사이니까 0 안 들어가고 1 안 들어가는 요만큼을 가져오자고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그림 그려야 돼요. 이 그림은 살짝 정리할게요. 분모 분자 음수배서 이렇게 만들면 y는 x-1분의 x 플러스 1이고요. 점근선 있어야겠네요. 분모의 x의 개수 1이어야 되고요. 분모 0으로 만드는 x 1이 점근선이고요. 그 다음에 y는 1이 점근선입니다. 이 두 개가 점근선이네요. 그 다음에 요거 0으로 만든 걸 여기 집어넣으면 k값은 2죠. 분자가 양수네요.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 그려질 겁니다. 근데 이 그림 그려서 어차피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가져올 거니까 대충 이것만 그리면 되겠네요. 이것만 그리면 돼서 x절편 구하면 y가 0이 되게 해주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y절편 구하면 x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딱 지나겠네요. 그럼 원래 그림은 이렇게라고요. 이렇게인데 우리가 가져오는 건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가져오니까 요렇게 그림 그려집니다. 아이고, 요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이고. 다 떨어졌네. 네? 싫어. 야, 이씨! 다 부러진다. 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여기 색칠돼야 돼요. 0 가져오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무슨 3번 그림이 됩니다. 요 정도까지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못 그리면 사실 선생님하고 수업한 게 의미가 좀 적습니다. 적어요. 그것도 모른다는 건 과제를 안 해왔다는 이야기네요. 9번에 3번입니다. 안 된다고요. 9번에 3번 없는데요. 과제를 안 해놓고 이렇게 당당하다니. 할 시간이 없었어요. 방금 욕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다른 애들은 시간이 있어서 해옵니까? 시간 내에서 해오는 거지. 졸업만 하면 뭐합니까? 12-9에 3번 했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이거 그래프 못 그리신 분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를 그려낼 수 있으셔야지 고등학교 가서 최소한 학원에서든 학교에서든 수업하는 내용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최소입니다. 이거 못하죠? 학원 가가지고 이러고 있다 그냥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스스로 그려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2-11입니다. 원과 쌍곡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0이 아닌 정수의 개수는 이라고 했거든요. 자, 원 오랜만에 나왔죠? 그 다음에 쌍곡선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그냥 분수함수입니다. 분수함수를 또 다른 형태로 표현하면 쌍곡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치 2차 함수를 포물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쌍곡선의 조금 더 확실한 정의는 기하, 이과생들 나중에 기하를 배우게 될 거고요. 얘는 결국 y는 x분의 k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k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달라지겠죠. k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4번에 적어드린 겁니다. k의 절대값이 클수록, 분자에 있는 친구의 절대값이 클수록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점근선에 얼마나 가까운지 먼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식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있죠. 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는 뭡니까? 첫 번째, 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원을 설명할 때 필요한 두 가지 요소. 첫 번째, 중심. 두 번째, 반지름. 이거 중심 얼마예요? 몇 콤마 몇입니까? 0,0이죠? 반지름 얼마예요? K입니다. 안 정해져 있어요. 점근선의 교점 얼마입니까, 이거? 0,0이죠? 점근선의 교점 0,0이에요. 그리고 기억납니까? y는 x분의 k, 이런 분수함수는 어디에 대해 점대칭이었냐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 점대칭이었습니다. 그럼 이 친구도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고 이 친구도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네요. 원은 자기의 중심에 대해서 점대칭 또는 선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그림 그려볼까요? 중심이 0,0이에요. 또 삐뚤어졌다. 중심이 0,0이에요. 반지름이 k인 원을 그릴 건데 문제에서 k에 들어오는 게 뭐라고 했냐면 정수라고 했어요. 그럼 반지름 1인 원 한번 그려볼까요? k가 1인 케이스 한번 그려볼게요. k가 1이면 1, 1, 1, 1 해서 이렇게 원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k가 1이면 y는 x분의 1 그래프는 점근선 x축, y축이고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x에 1 집어넣으면 y값 1 나오죠? 그럼 1,1인 여기를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여기 지나는 어떤 그림? 이런 그림이에요.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겠죠. 그죠? 그럼 K를 조금 크게 해볼까요? 4 정도로 만들어 볼까요? K가 4예요. 3? K가 3 정도로 만들어 보자. 4로 합시다. 4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얘부터 그려볼게요. Y는 X분의 4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점근선은 X 같고요. 2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죠.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요? 4 나와야겠죠. 4 집어넣으면요. 1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죠. 똑같이 이쪽도 2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되니까 1, 2 해서 여기 지나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 원에 K에다 4를 집어넣은 거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4인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2, 3, 4에서 여기를 지나야 되고요. 여기를 지나야 되고요. 2, 3, 4 여기를 지나야 되고 마이너스 4. 1, 2, 3, 4 여기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가 그려져야 됩니다. 만나버렸죠. 알 수 있는 게 있네요. 이 친구 분수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지는 속도가 반지름이 커지는 속도보다 느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림을 그려봐야죠. 설명해 드린 적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3을 집어넣었을 때
또는 1을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넣어서 구할 수 있고요. 하나만 더요.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되게 잘 생각한 겁니다. 뭐냐면 이 분수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형태의 분수함수든 y는 x와 만나는 이 순간이 사실은 원점에서 제일 짧은 거리가 됩니다. 이 거리랑 이 거리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짧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은 중심에서부터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만나는 순간은 언제가 될 거냐면 여기에 만나는, 즉 이 라인과 만나는 순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만약에 이렇게 생긴 친구 원하고 이렇게 생긴 원하고 이렇게 생긴 친구가 만나는 순간이 있죠?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은 무조건 요 순간일 거예요. y는 x와의 교점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순간을 k는 썼군요. a, a라고 놓는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원에 의하면 반지름 k가 될 거고요. a, a인 건 y는 x 위의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y는 x분의 k 위의 점이 될 거니까 a는 a분의 k 넘겨서 a제곱은 k가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a제곱은 k 그리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k니까 a제곱 더하기 a제곱은 k제곱 이렇게 나서 뭐를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a는 우리가 만든 거죠. k는 문제에 있던 거고 대입해서 k 더하기 k는 k제곱이라 k 제곱 마이너스 2k는 0이라 k는 0 또는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럼 2겠죠. 0은 안 되는 거니까요. 원이. 그럼 답은 몇 개예요? k는 1일 때랑 반대편으로도 있죠. 이쪽으로. 마이너스 1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 12-15 두 함수에 대해서 f 역함수 x 이거 외우자고 했습니다. f 역함수 x는 이거 1인데 사실 0x 더하기 1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얘랑 얘 위치를 바꾸면서 음수배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x하고 요거 마이너스 0인데 어차피 의미가 없죠. 분해 요거 가면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함수입니다. 이건 외우자고 했어요.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x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걸 좀 간단히 쓰면 h 합성 f는 g 이렇게 써놨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h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합성의 의미가 없게 만드는 방법이 뭐였냐면 역함수를 합성해 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뭐를 했었죠? 위치를 맞췄어야 됩니다. 우리 f를 의미 없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식 뒤에 f 역함수를 합성할 거예요. 그러면 역함수와 원래함수의 합성 결과는 항등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항등함수는 합성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서 h만 남는 구조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역함수를 합성했으니까요. 역시 뒤쪽에 역함수를 합성하는 겁니다. 됐죠? 이게 뭐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G 합성 F 역함수고요. 그러면 G 함수 안에 F 역함수 아까 구했죠? X분의 2X 플러스 1을 넣어주는 거고요. 여기 G 함수는 들어온 거에 1 더한 거분의 들어온 거. 그럼 얘는 들어온 거에 1 더한 거분의 들어온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번분수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밑에 건 뭐예요? 이번엔 F 합성 K잖아요. 그게 G라고 되어 있으니까 K를 구하려면 앞쪽에 역함수를 합성해야죠. 됐죠? 합성의 순서가 바뀐다는 게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필기하세요. 몇 번이냐? 291번이네요.
다음 식의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상수 a의 값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의 힌트는 이거죠. 분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곱셈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하래요? 더하래잖아요. 분모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데 곱셈으로 되어 있는데 더해라. 아까도 풀었어요. 뭐라고 그랬죠? 뭘로 문제 풀어야 돼요? 분모가 곱셈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인데 그걸 더해라. 부분분수분해로 정리를 합니다. 부분분수분해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얘에서 얘 빼면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1 되고요. 다음 친구도 얘에서 얘 빼면 2분의 1이고요. x 더하기 2분의 1 빼기 x 더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지워지고요. 요렇게랑 요렇게 지워지겠죠? 그러면 왼쪽 위에 하나랑 오른쪽 밑에 하나만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인 이 친구에 2분의 1하고 x 플러스 8분의 1 빼기 x 플러스 10분의 1이니까 이것만 살아남아서 결국 이 식은 2분의 1하고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0분의 1인데 얘를 이걸로 표현하려잖아요. 이걸 부분분수분해로 바꾸셔도 되고요. 이걸 통분해서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294번입니다. 294번 보시면 이 문제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분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냐면요, 문제에서 결국 역수 형태, 분수 형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가만 보시면 이렇게가 개수가 같고 이렇게가 개수 2로 같고요. 이렇게가 개수 2로 같죠. 그럼 결국 3하고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2하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하고 더하기 1하고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요거요. x 더하기 x분의 1, x 마이너스 x분의 1, x 곱하기 x분의 1,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 4개 중에 2개를 알면 나머지 2개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얘가 무조건 1이니까 사실은 4개 중에 하나만 알면 됩니다. 이 3개 중에 하나만 알면 되죠. 그럼 이 3개 중에 하나를 알기 위해서 얘를 정리하면 되겠네요. 양변을 x로 나눠서 x-1 더하기 x분의 1은 0이니까 나왔네요. x 더하기 x분의 1은 1이죠. 그럼 요거 1 나왔으니까 이거 구할 수 있죠. 이건 어떻게 구해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빼기 2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제곱 합했는데 음수 나오는 거 보니까 허수인가 보네요. x가. 자, 그럼 이렇게 됐고요.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은 이건 이후에도 계속 나오니까 공수원 때 외워야 된다라고 되게 많이 이야기한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제곱 더하기 제곱하고 덧셈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건 이렇게 푼다 내용이고 사실상 수학 하에서 나오고 있지만 공수 2에서 나오고 있지만 공수 1에서 나왔던 내용의 변형입니다. 됐어요. 자, 299번 보죠. 이거 수업 시간에도 풀었는데 치역이 나왔을 때 반대로 정의역을 추론해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방법이랄 것도 없죠. 뭐예요? 그냥 그림 그려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릴 거고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거 점근선이라고 했습니다. 세아, x점근선 얼마인가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입니다. x점근선 마이너스 1이고요. 재윤이 y점근선 얼마인가요? 2입니다. 분모를 했을 때 분자의 x의 개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분자의 값 k는 이걸 분자에 넣었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마이너스 9죠. 그럼 이 친구는 점근선, x점근선 마이너스 1, y점근선 2,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9니까 뭐예요?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x점근선, x절편, y절편 다 가지네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2분의 7이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x절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y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 어디쯤 있겠어요?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들어주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값보다 왼쪽에 있는 친구들인데 마이너스 1은 안 들어가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 들어왔으니까 얘를 가져와야 되니까 여긴 색칠을 해야겠죠. 이건 이따 구할 거고요. 또는 5보다 크거나 같다. 2가 여기 있으니까 5는 여기쯤 있겠죠. 5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네요. 그럼 그걸 만족시키는 값하고 마이너스 1은 안 들어가고요.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됐죠? y 값을 통해 반대로 추론을 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y 값을 통해 반대로 추론해내고요. 여기다 넣어보죠. y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게 해주는 순간을 찾아보면 넘기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2x 마이너스 7이고요. 넘기면 3x는 6이니까 x는 2가 되겠네요. 그럼 요 범위에 대한 내용은 x는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가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 친구를 5로 만드는 거니까 넘기면 5x 플러스 5는 2x 마이너스 7이고요. 3x는 마이너스 12. x는 마사가 되겠다. 그래서 이게 마사니까 x의 범위는 마사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마일보단 작다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해당하는 정수의 개수. 이거 왜 해당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세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빼면 마사, 마삼, 마이 3개에 1, 2 하고 0까지 3개, 6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를 빼라는 의미로 나온 거예요. 됐습니다. 그림 그려서 반대로 y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했고요. 두 개 정도만 더 풀어볼까요? 자, 307번입니다. 이거 우리 투데이 문제 풀 때도 비슷한 거 풀었죠? 그래서 사분면에 대한 내용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사분면에 대한 내용 이야기가 나오면 그림을 직접 그려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이나 x절편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y는 x-p분의 7 더하기 5. 그럼 이 친구는 x절편은 p고요. y절편은 5입니다. 이거 표준형이기 때문에 보고 바로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죠. P 어디 있는지 몰라요. P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아무 데나 잡죠. P. 그 다음에 Y는 5니까 5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K가 양수잖아요. K가 7이잖아요. 양수. 그럼 점근선 중심으로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여기 문제에서 뭐만 움직여요? P만 움직이는 거죠. 좌우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P가 더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프가 더 이렇게 갈 거잖아요. 맞죠? 그럼 더욱더 3, 4분면을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근데 P가 많이 왼쪽으로 가요. 이렇게 가요. 이거 5는 고정이니까. 그럼 이렇게랑 이렇게 그려지면 뭐예요? 3, 4분면을 지나네요.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0,0을 지나는 순간. 그때 점근선에 해당하는 순간이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순간이고요. 그거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 0,0을 지나는 순간이라고요. 0,0을 지나는 거고 넘기면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p분의 7이라 5p는 7. p는 얼마? 5분의 7인 순간이에요. 그래서 점근선이 5분의 7인 순간이 최초로 지나지 않는 순간이 되고요. 그거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p는 5분의 7보다 더 크거나 같아도 되죠.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의 최소값이니까 얼마예요? 2가 됩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떠한 악조건 하에서도 기본적인 생존 본능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정신 좀 차려요. 하나만 더 풀어보죠.
자, 313번 보죠. 마지막으로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4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직선 X는 A가 두 함수 Y는 X-4분의 1, Y는 마이너스 9X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PQ라고 했을 때 PQ 길이의 최소값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뭐예요? 그래프 그려서 저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개수 모두 나와 있으니까 그릴 수 있고요. 얘도 그릴 수 있겠네요. 이 두 친구부터 그려보죠. Y는 X-4분의 1이니까 점근선이 X는 4. X는 4고요. Y는 0. 이렇게 생긴 친구고 분자가 양수니까 이렇게 위에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그려지겠네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여기 좀 붙어 있겠네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됩니다. 됐죠? 이게 Y는 X-4분의 1.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9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9니까 굉장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친구죠. 굉장히 내려가고 있는 친구고 0,0을 지나니까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됐죠? 근데 이제 해야 되는 거, 움직이는 친구는 얘네요. X는 A예요. X는 A는 어떻게 생긴 친구예요? X축의 수직인 친구입니다. 근데 A 값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보다 큰 실수래요. 요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A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고 요 길이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X좌표가 똑같으니까 이 친구의 Y값에서 이 친구의 Y값을 빼면 길이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는 A, A-4분의 1이고요. 얘는 A, 마이너스 9A가 됩니다. 그럼 PQ의 길이는 Y좌표를 뺀 거라 A-4분의 1 빼기 마이너스 9A가 돼서요. 결국 A-4분의 1 플러스 9A가 되고요. A는 4보다 크다는 내용을 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친구의 최소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이 식까지는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림 그려서 해석까지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떠올렸으면 좋겠는 거. 분수 형태고 A가 4보다 크면 A-4 양수고요. 얘도 양수예요. 양수 두 개 분수 형태인데 덧셈으로 되어 있는 친구의 최대 최소 물어보고 있어요.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떠올리셔야 돼요. 최대 최소 물어봤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산술기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X로 쓸까요? X 더하기 Y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2래고 단 X 0보다 크고 Y 0보다 클 때. 이게 산술기하였죠. 근데 지금 보면 곱했을 때 A가 없어져야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만드는 겁니다. 뭐를 만드는 거냐면 이 A-4 구조를 얘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변형하면 9하고 A-4로 억지로 만들고요. 더하기 A-4분의 1 쓴 다음에 없던 36을 뺐으니까 36을 더해야 원래 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산술기하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 산술기하를 쓰면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2의 곱입니다. 2의 곱하면 9가 되죠. 일부러 A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6이 되죠. 그럼 6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 36을 더했으니까 42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42보다 크거나 같고요. 최소값은 얼마? 42가 되는 겁니다. 산술기하까지 생각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나중에도 문제를 풀다가 뜬금없이 최대 최소 물어보면 함수를 그려낼 수 없는데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높은 확률로 산술기하입니다. 산술기하는 계속 나와요. 코시-슈바르츠는 안 나옵니다. 그 단원이 지나면 안 나오는데 산술기하는 계속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어렵게 변형된 산술기하예요. 어쨌든 산술기하로 푼다라는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마저 하겠습니다. 오늘
무리식하고 무리함수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 나가면 진도 땡이에요. 그래서 다음 목요일날 과제 풀이하고요. 그 다음에 일일 테스트 보고 뭐 마무리 지을 거 좀 마무리 지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는 주말 자훈 없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나오시면 다음 주 수요일에 방학 프로그램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자, 첫 번째 무리식입니다. 무리식. 네, 그게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뭐 이따가 이야기하긴 하겠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루는 원래는 그렇게 해서 못 오면 영상으로 그냥 나가고 끝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저녁에 보충할 겁니다. 저녁에 6시부터 10시까지 해서 보충할 거예요. 뭐 그거 보충 못 오면 다른 학원이 있어서 못 오면 영상으로 나가는 거고. 근데 가능하면 나오세요. 자, 무리식입니다. 무리식은 루트 있죠? 루트를 벗을 수 없는 식입니다. 이게 무리식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건 무리식이 아닙니다. 루트는 있는데 x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x제곱의 루트 쉬운 거 루트 벗을 수 있죠? 얘는 뭐랑 똑같냐면 절대값 x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친구는 무리식이 아닙니다. 그럼 무리식인 친구는 어떤 거예요? y는 루트 2x-1 이런 식이요. 아니 y는 없어도 되죠. 이렇게 이런 식이 무리식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루트 안에가 2차여도 돼요. 이렇게 2차여도 되는데 우리는 2차인 것까지는 다루는데 2차가 넘어가는 구조에 대해서는 안 다루고요. 2차도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루트를 벗을 수 없으면 다 무리식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리식에 대한 내용으로는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은. 특별한 게 없고요. 원래 옛날에는 그 이중근호라고 해서 루트 안에 또 루트가 있는 구조에 대해서 배운 게 있는데 그것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안 배울 거고요. 루트 안에 또 루트가 있다면 루트가 어쨌든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몇 개 더 하면요. 자, 어떤 식의 제곱의 루트는 뭐랑 똑같냐면 절대값하고 똑같습니다. 절대값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식에 루트가 씌워져 있는데 그거에 제곱을 하세요. 그러면 안에 있는 걸 그냥 꺼내는 것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제곱의 루트냐 루트의 제곱이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복소수 할 때 배웠었는데 그때 암기해야 된다고 한 내용이 뭐였었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순간이 하나 있었죠. 뭐였었냐면 0보다 작거나 같고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였었습니다. 이때는 루트가 합쳐지면서 앞에 음수가 붙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루트 a분의 루트 b가 루트가 합쳐지면서 앞에 음수가 붙는 유일한 케이스는 분모는 0보다 작은데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였습니다. 그 외의 케이스에서는 무조건 앞에 마이너스가 붙지 않고 루트가 통합되는 구조로 갔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조건들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무리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무리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하나 정도만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무리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리함수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죠. 적으세요. 오늘 메인 내용인 무리함수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무리함수 이야기할 거고 원래 무리함수는 루트를 벗을 수 없는 함수가 무리함수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데 마치 유리함수도 되게 많은데 그중에 x분의 1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처럼 무리함수도 되게 많은데 그중에 제일 간단한 형태인 이 친구를 가지고 할 겁니다. y는 루트 x요. y는 루트 x를 가지고 할 거고 채훈이 일어나세요. y는 루트 x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저 루트 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그려낼 건데 이걸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역함수와
y는 x 제곱이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자, 뭔 짓을 할 거냐면요. 이 친구의 조금 그림 그리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방금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루트 안에가 음수면 우리 함수로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있는 함수는 모두 실수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는 순간 허수가 생겨요. 허수는 그래프상에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기본 조건이 뭐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루트가. 루트 안에 있는 친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루트는 지금 루트 땡땡땡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양수잖아요. 루트 3, 루트 5, 루트 7 양수. 그리고 안에가 0인 경우 루트 0 해서 0 정도만 나오는 거죠. 그럼 y 값도 늘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계산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사실은 반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좀 요거를 돌려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의 역함수를 구해볼까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 기억납니까? x자리에 y 넣고 y자리에 x 넣은 다음에 식을 y는 이런 꼴로 정리하시면 됐습니다. 그럼 주어진 x자리에 y, y자리에 x 넣어서 x는 루트 y로 만들고요. 이것도 바꿔줄 거예요. x자리에 y 넣고요. y자리에 x를 넣을 겁니다. 즉 정의역하고 치역도 뒤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이 식을 y는 꼴로 바꿔야 돼요. y는 꼴로 바꾸는 방법 뭐예요? 양변에 제곱할 겁니다. 제곱하면 x제곱은 y. 즉 뭐예요? y는 x제곱이라고요. 그럼 우린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만큼을 가져오면 사실은 이 친구의 역함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그려져요? y는 x제곱. 꼭지점 0,0으로 가지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친구였죠. 그런데 이 친구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가져오자고요. 그럼 여기만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이게 y는 x제곱 그래프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어디 이야기에서 출발한 거냐면 이 친구의 역함수가 얘랑 관련되어 있다고 왔어요. 그럼 반대로 얘의 역함수가 얘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의 역함수를 직접 그려낼 거고요. 역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친구는 y는 x였죠. 원래 함수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생기는 게 역함수였었습니다. 그럼 y는 x에 대해 접으면요. 이것만 접을 거예요. 얘는 아니고요. 얘는 필요 없습니다. 얘는 필요 없어요. 이것만 접어내면 그림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사실 얘가 뭐라고요? y는 루트 x인 거예요. 그리고 x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의 범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통해? y는 x제곱을 통해 무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찾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무리함수에서 정의역, 치역이고요. 이 부분 있죠. 원래 사실 용어는 없습니다. 특정 용어는 없는데 원래 함수의 2차 함수의 꼭지점에 관련된 친구인데 이건 꼭지점은 아니에요. 꼭지점이 되면 증가함수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용어는 없지만 편의를 위해 시작점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시작점 0,0입니다. 자, 그러면 무리함수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정리가 됐네요. 이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대칭 이동을 해볼 겁니다. 대칭 이동을 해볼 거고요. 대칭 이동을 해볼 거고 X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가 바뀌었죠? 재훈이? X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가 바뀌었나요? Y의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프에서 대칭 이동하는 그래프 4종류를 그려낼 거고요.
여기 요렇게 y는 루트 x고요. 정의역 x 0보다 크거나 같고 치역 y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x축 대칭할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대칭해서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얘는 x축 대칭했으니까 y의 부호가 바뀌어요. 그럼 여기 y의 부호도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y의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y는 루트 x고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보기가 안 좋죠? y는 꼴로 정리할 겁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루트 x가 되고요. 같은 식이잖아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됐죠?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의 x 값은 모두 양수인데 y 값은 모두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어떻게 할 거냐면 x축 대칭할 거예요. y축 대칭. y축 대칭하면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니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y축 대칭했고요. x의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x의 부호가 바뀌니까 y는 루트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정리하면 그냥 y는 루트 마이너스 x 될 거고요. 이것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x 0보다 작거나 같고 y 0보다 크거나 같다. 역시 그림상에 있는 모든 점들의 x값 음수고요. y값 양수죠. 됐죠? 마지막 원점 대칭할 거예요. 원점 대칭은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하든지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면 됩니다.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고요.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바뀝니다. x의 부호도 바뀌고요. y의 부호도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y는 루트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가 되고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네 친구 모두 시작점은 0,0이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대칭이동 이야기입니다. 우리 무리함수 루트 안에 2차 들어오는 건 따지지 않습니다. 2차 들어오는 거는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2차 들어오는 거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건 아주 나중에 따질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기본적인 무리함수가 됩니다. 네 종류의 무리함수가 되고요. 여기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자, 아까 전에 y는 x제곱 있었죠. 그 중에 일부만 가져왔죠.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을 y는 x의 대칭 이동함, 즉 역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되죠. 그게 얘입니다, 사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함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긴 친구 있죠. 이건 y는 x제곱을 함수는 아니에요. 함수는 아니지만 y는 x제곱을 y는 x의 대칭 이동해서 생기는 친구입니다. y는 x의 대칭 이동하면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넣는 거죠. 그럼 사실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함수는 아니에요. 왜 함수는 아니냐면 x값 하나에 y값이 2개 대응되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는 아닌데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얘라는 거예요. 함수는 아니지만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쪼개서 위에 있는 친구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함수가 되면서 y는 루트 x가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친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가 되는 겁니다. 모두 2차 함수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 친구들은 뭐가 되냐면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고 이 친구들은 원래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y는 x에 대칭 이동한 겁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식이 뭐가 되냐면 x는 마이너스 y제곱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정리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x는 y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거의 식이 뭐가 된다고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가 된 거고요. 여기에 루트 씌운 거. 이 밑에 있는 식은 뭐가 된다고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가 된 겁니다.
모두 뭐랑 관련되어 있다고요? 이차함수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차함수의 역함수를 구한 건데 이렇게 쓰면 함수가 아니니까 함수가 되는 요소들을 쪼갠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개를 합쳐서 무리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함수를 그냥 루트가 씌워진 함수 그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꼭 2차 함수의 역함수와 관련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평행이동 이야기, 대칭이동 이야기까지는 했어요. 평행이동 이야기 해보죠.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겠습니다. 예서씨 일어나시고요. 추워? 그래? 춥진 않은 것 같은데 습해가지고. 자, 대칭이동 했으니까 평행이동 할 겁니다. 사실 미적분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함수의 구조는 다 똑같아요. 기본형 이야기하고 표준형 이야기하고 일반형 이야기하고 대칭, 주기 막 이런 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형태들은 다 외우긴 외워야 돼요. 자, 그럼 평행이동 할 거고요. 이 친구부터 해볼까요? y는 루트하고 2x-4 플러스 1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사실 루트 2 괄호치고 x-2 더하기 1이에요. 그럼 우린 이걸 보고 y는 루트 2x 그래프였는데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y는 루트 2x 그래프는 여기 양수죠? 양수죠. 그러면 요렇게 그려지는 친구였는데 시작점 0,0이고요. x축으로 2,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디를 2,1을 시작점으로 하고요. 오른쪽 위로 그려지는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개형이 그냥 이럴 거라는 거예요. 대충만 그렸습니다. 어차피 축하고 안 만나니까 이 정도로만 그리면 충분해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2x 그래프인데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죠?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생긴 친구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거랑 비교해서 뭐의 부호가 바뀐 거예요? y의 부호가 바뀌었죠? x축 대칭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를 y축으로 3만큼 올렸으니까 0,3을 시작점으로 하는 친구고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분명히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을 겁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다는 건 y를 0으로 만드는 거고요. y를 0으로 만드는 건 2x가 9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9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된다고요. x축이 이렇게 있고. 됐죠? 평행이동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하면 사실 개어렵죠. 어렵다기보다 조금 귀찮습니다. 그래서 교재엔 없지만 방법을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근데 여기 조금 난해해요. 이해를 할 때까지가 조금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쓰던 거 멈추고 잠깐만 봐주세요. 자, y는 루트 2x-4 더하기 1. 요거부터 다시 해볼게요. 우리 이 무리함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작점하고 개형입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지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지 뭐 이런 개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한 큐에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루트 안에 있는 친구 있죠? 2x-4.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올 수 없다. 내용 때문에 정의역이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x가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좀 말이 애매하더라고요. 잘 보세요. 자, 루트의 결과물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거기에 1까지 더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변에 1 더한다고 생각해서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그게 y라는 한 문자로 정리됐죠? 그래서 우리 y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치역이에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냐면 이 치역하고 정의역에 관련된 친구가 시작점입니다. 2,1이 시작점이에요. 2,1 시작점. 그 다음에 x 2보다 크다죠. x좌표 2보다 크다니까 오른쪽을 의미하고요. y좌표 1보다 크다니까 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된다고요. 이렇게 자 이어서 해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요. y는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3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안에 있는 친구요. 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정의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루트가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근데 거기에 음수배를 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변의 음수배 한다고 생각하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거기에 3까지 더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문자 y로 쓴 거니까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고 치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친구가 뭐가 된다고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0,3 여기가 시작점이고요. x 0보다 크다 오른쪽, y 3보다 작다니까 아래.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x절편 y가 0 되는 순간이라 2분의 9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저기에 하지 않은 친구 마지막으로 하나 해보죠.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3 빼기 1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친구가 어때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게 정의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리하면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정의역이고요. 그 다음에 치역에 대한 내용은 루트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한 문자 y로 정리되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뭐? 치역이라고요. 그럼 시작점 이야기는 3,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여기를 시작점으로 하고요. x좌표 3보다 작다 왼쪽, y좌표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아래, 왼쪽 아래로 그려진 이런 그림입니다. 그럼 y절편이 존재하겠네요. y절편은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예시까지 해서 적어주세요. 아니면 이 평행이동으로 다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알기가 난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지수 나오면 되게 난해해져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6시 정신 차리시고 오늘의 마지막 이론 내용은 무리함수와 직선의 교점입니다. 무리함수와 직선의 교점이고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이건 100% 나와요. 이거 안 내는 학교 선생님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무리함수와 직선의 교점이고요. 아주 중요하니까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그래프를 그려서 무연근의 존재를 찾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무연근의 존재를 찾는 게 핵심이고요. 그걸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리라고요. 무연근. 이거고요. 판별식만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판별식만 쓰시면 안 돼요. 판별식도 쓰고 그래프도 그려야 됩니다. 선생님이 맨날 그래프 강조하죠? 네,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의 예시를 바로 들어보죠. 예시를 바로 들어서요. y는 루트 x 그다음에 루트 x 플러스 2 이 친구랑 y는 x의 교점의 개수를 찾을 거예요. 됐죠? 자, 교점의 개수 찾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점의 개수 찾으라고 그러면 뭐 하냐면 연립해서 근을 찾습니다. 그죠? 연립해 볼게요. 루트 x 플러스 2는 x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뭐예요? 루트를 없애야겠죠?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루트만 남겨야겠죠? 루트 x는 x-2. 이제 양변에 뭘 할 거냐면 제곱을 할 겁니다. 제곱을 하면 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돼요. 됐죠? 넘깁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아니구나. 마이너스 5x구나.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네요. 맞죠? 이거 근까지 나오네요. x 얼마랑 얼마 나와요? 1하고 4 나오죠. 그럼 근 몇 개예요? 2개죠. 맞죠? 근데 선생님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프 그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y는 루트 x 플러스 2는 이건 간단하니까 다이렉트로 갈게요. 0,2를 시작점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친구죠. 됐죠? 그 다음에 y는 x는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입니다. 몇 군데서 만나나요? 한 군데서 만나죠. 근데 근 2개 나왔죠. 그죠? 이상하죠? 이유가 뭐냐면 요거 때문입니다. 제곱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지금 식에서 제곱을 함으로써 우리는 얘랑 얘를 연립한 게 아니에요. 이 2개를 연립한 게 아니고 사실은 뭐를 연립한 거냐면 y제곱은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과 y제곱은 x제곱을 연립한 게 됩니다. 그럼 이것만 봐도 y제곱은 x제곱이라고 하면 얘는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2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제곱을 하는 순간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2랑 y는 루트 x 플러스 2랑 이 2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2개는 사실은 뭘 말하는 거냐면 완전히 다른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히 이야기해서 여기서부터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간단히 이야기해서 저 제곱을 함으로써 아랫부분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적어드렸던 x는 y제곱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처럼 이 부분이 살아나게 돼요. 반대편 부분이 살아납니다. 계산의 중간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점이 하나, 둘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교점은 뭐예요? 이거밖에 없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아랫부분이 살아난다고 생각하면 작은 근하고 큰 근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실제 근은 큰 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교점의 개수는 1개고 그때 x값은 작은 거, 큰 거 중에 큰 거인 4가 된다고. 근데 만약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친구. 그럼 그 친구는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니까 위쪽 부분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그럴 때는 우리가 원하는 교점은 두 근 중에 작은 근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때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서 둘 중에 무엇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됐죠? 자세한 이야기는 문제풀이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시고요. 반대편 부분이 살아난다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그래프를 그려내는 거나 이 그래프를 그려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미적분 1 또는 미적분 2까지 가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게 될 거라 지금은 그냥 반대편이 살아난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19번 양수 x에 대해서 fx는 이런데 이걸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8개나 더하는 거죠. 일일이 다 더하는 거 아닐 겁니다. 뭔가 규칙이나 이런 걸 찾으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유리화 하셔야 돼요. 유리화. 이거 유리화하면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를 분모랑 분자에 곱할 겁니다. 그럼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제곱 빼기 제곱이라 1만 남고요. 분자는 저 친구만 남아서 루트 x 더하기 1 빼기 루트 x가 돼요. 됐죠? 그럼 더해라 인 친구들의 뺄셈이 있으니까 사라질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라지는 규칙은 직접 찾아볼 겁니다.
1 집어넣으면 루트 2 빼기 루트 1, 2 집어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2, 3 집어넣으면 루트 4 빼기 루트 3, 루트 5 빼기 루트 4 이런 식으로 나가는 친구고요. 이렇게 한 줄 사라졌죠. 한 줄 사라지기 위해 여기까지 썼어요. 오른쪽 위에 하나랑 왼쪽 밑에 하나 살아남는다고요. 그럼 제일 마지막 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제일 마지막은 8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루트 9 빼기 루트 8이고요. 얘랑 얘가 살아남을 거라고. 이렇게 규칙성 추론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루트 9는 3이고요. 빼기 1이니까 2가 답이죠. 그렇죠? 유리화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랑 비슷해요? 뒷부분은 부분 분수 분해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뭐 통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씨, 없네. 왜 없지? 누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들었나? 정석으로 볼게요. 왜 없지? 왜 없지? 없으면 안 되는데? 이상하네. 미안합니다. 이거 그냥 요걸로 같이 보죠. 교재에다가 좀 적어 주시겠어요? 다른 교재에 있는 건데, y는 루트 x 마이너스 2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그림 그리셔야 되고요. y는 루트 x 마이너스 2는 2,0을 시작점으로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2 있고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k죠. y는 x 플러스 k는 기울기가 고정된 친구입니까? 점이 고정된 친구입니까? 기울기가 고정된 친구죠. 기울기가 얼마짜리예요? 1짜리죠. 기울기가 1인 친구입니다. 기울기가 1인 친구예요. 기울기가 1인 친구라 이 친구랑 얘가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럼 쭉 내려오면 안 만나다가 어느 순간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쭉 내려오다 보면. 맞죠? 접한 거예요. 그거보다 살짝 더 내려와요. 살짝 더 내려오면 이렇게 생기겠죠. 아이고, 평행하질 않다. 이렇게 생기죠. 몇 군데서 만나고 있나요? 몇 군데서 만나요? 몇 군데서 만나고 있어요? 두 군데서 만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내려와도 계속 두 군데다가 여기 있죠. 시작점. 시작점을 지나는 순간도 두 군데서 만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시작점보다 조금 내려와요. 몇 군데서 만나요? 한 군데서만 만나죠. 그럼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네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시작점을 지나는 순간 포함해서 그거보다 위. 근데 여기 접하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그거보다 밑. 이 사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시작점이 2,0이니까 x에 2를 넣어요. 그럼 y값 0이 되려면 k는 마이너스 2. 그럼 이 순간에 k는 마이너스 2예요. 우린 그거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k는 마이너스 2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같아도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 찾을 거예요. 여기 찾을 건데 아까 전에 이거 연결해서 제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냐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아랫부분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랫부분이 살아난다고 해도 접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죠? 그럼 판별식 그냥 쓰셔도 되겠네요. 근데 판별식 D가 뭐인 순간을 찾는 거예요. 대신
0인 순간을 찾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연립한식 x 플러스 k는 루트 x 마이너스 2라고 만들고 양변에 제곱할게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은 x 마이너스 2. 동량 정리합니다.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는 0이고요. 판별식 쓸 거예요.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0인 걸 찾자고요. 됐죠? 그럼 아랫부분이 살아났다고 해도 기울기 1인 직선하고 접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럼 K값 하나밖에 안 나와야 된다고요. 2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개해서 정리하면 제곱하고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면 K제곱 사라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7은 0이라 K는 마이너스 4분의 7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순간의 K값은 마이너스 4분의 7인데 그건 안 들어가죠. 접하는 순간 점이 하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7보다는 작다. 이게 답이 됩니다. 단순히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만 쓰면 이 아랫부분이 살아나면서 이거보다 작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러진 않습니다. 됐죠? 이건 예시 문제가 없네요. 왠지 모르겠지만 따로 적어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잘 짤 수 있죠? 대단한 친구들입니다.